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이슈는요, 검찰이 업비트 운영자들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현재 기소된 상태니까 뭐 확정 판결은 아니니까 기소된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알아보고 우리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알아보기 위해서 첫 번째 이슈로 삼았는데요. 검찰 일단 기소 내용을 좀 자세히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대 주주하고 재무이사 그다음에 퀸트 팀장을 하고 있는 그 팀장까지 해서 3명을 사전자 기록 등 위작 혐의의 사기를 했는데요. 말이 어렵죠. 사전자 기록 등 위작,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러니까 공공물이 아닌 개인적인 전자 기록, 그러니까 그 전산 기록을 조작했다, 뭐 이런 내용의 그 사기 혐의가 되겠습니다. 이 법률 용어라서 좀 한자가 좀 많이 들어서 좀 어렵긴 한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회사의 전산을 조작해서 피해를 입혔다, 사기를 쳤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공공기관의 그 전자 기록을 했다 그러면 그 공전자가 되겠죠. 네, 그래서 검찰이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가짜 회원의 계정을 개설해서 전산 조작한 것을 확인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 가짜 아이디가 8이랍니다. 8. 아이디에 실물 자산을 예치한 것으로 꾸며서 잔고를 뭐 1,221억 원 정도를 부여했고요. 여기에서 또 이거를 통해서 35종의 그 암호화폐 거래에 참여를 시켜서 가장 매매로 해서 거래량 하고 금액을 부풀렸다라는 거죠. 가장 매매뿐만 아니라 가격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허수 주문 매도 함께 적용했는데요. 허수 주문 뭔지 아시죠? 말도 안 되는 그 금액으로, 예를 들어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오늘 좀 올라가지고 한 420만 원이다. 근데 갑자기 한 500만 더 큰 금액에 팔겠다, 아니면 큰 금액에 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허수 주문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가장 매매 거래액이 약 4조 2,670억 정도, 허수 주문 내역이 한 254조 5,383억 원, 뭐 이건 검찰 발표한 내용이니까요. 금액이 상당히 크죠. 254조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높아질 때까지 뭐 자동 주문을 내는 봇 프로그램도 뭐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원 2만 6천 명한테 11,550개의 비트코인을 판매해서 1,491억의 부당 수익을 가졌다라는 게 검찰의 이야기고요.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시장 조작에 관련된 기획 문서도 발견을 했고, 그다음에 봇 프로그램도 확보했다. 이 봇 프로그램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때까지 계속 자동으로 주문을 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죠. 이렇게 현재 검찰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반대로 업비트 측에서는 검찰의 기소 혐의를 전면 다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가장 매매 허수 주문 사기 거래 사실은 우리는 전혀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미보유 가상화폐를 거래해서 임직원들이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거는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초기에 오픈을 하면서, 그러니까 거래소를 초기에 오픈하면서 시정 안정화를 위해서 법인 계정에다 약간의 유동성을 가진 건 사실이다. 법인 계정 유동성을 가진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법인 계정은 출금 기능이 없고 포인트나 암호화폐의 시스템으로 입력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 본인들은 한 게 없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점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재판에 넘겨졌으니까, 기소라는 게 재판에 넘긴 거지 않습니까? 이제 재판을 통해서 이제 정확하게 밝혀지겠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지금 보도가 돼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 모든 사이트들도 이 내용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그 초기에 그 거래소의 그 인지도를 높이거나 거래소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자동 거래들을 많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도 좀 안타까운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 투자자들 입장이나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 거래소에 좀 민낯을 보여줬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올리기 위해서 막 주문을 많이 들어가고 빼고 본인들의 법인 계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했다고 하니까, 이런 게 자꾸만 될수록 업계 발전에는 저해가 되고요. 새로운 그 정부의 그 규제 방안이나 선거 방안이 나올 때 이런 게 좀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아닐까 해서 참고하시라고 첫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빗썸 투자자 주의 당부입니다. 빗썸에서 투자자들한테 주의하시라고 당부를 하는 공지문을 올렸는데요. BK 컨소시엄이 빗썸을 현재 인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BK 컨소시엄에서 발행하는 BXA 토큰이 국내 판매는 없다.
국내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를 상대로 판매할 계획은 없다라는 게 이야기고요. 본인들은 싱가포르나 홍콩에서 현재 해외 기관 투자자들한테 대상으로 좀 파는 건 있지만 국내는 없다. 그리고 공식 홈피를 확인해 달라. 그리고 다른 채널이나 스캠, 다른 채널을 파는 것은 스캠이나 다단계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근데 중요한 게 현재 채팅방들을 중심으로 BXA 토큰이 뭐 수십만 개 현재 판매가 되고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뭐 BK 컨소시엄 회장이 판매를 보증했다라는 의혹도 하고 있다는데 일부 보도를 보면 여기서 그 홍콩의 그 대행사와 계약서를 맺은 게 나와 있다는 그 이야기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해외에서 그 이런 걸 할 때 특히 그 빗성 같은 경우 BK에서는 어떤 컨소시엄 무슨 얘기냐면 해외에서 자금 분쟁을 진행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하는 건 전부 허위다라고 했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갖고 두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요.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누가 발행한다는 내용이냐면요. 페이스북이 발행한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이요. 블룸버그가 그 보도한 바에 따르면 와치앱을 사용한 암호화폐를 발행할 예정인데 와치앱은 송금의 와치액 송금 방법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현재 기준 자산을 뭘로 잡을까 고민 중이다라는 그 내용을 했는데요. 그 인도의 송금 시장을 공략하는 게 알려고 한답니다. 인도에 한 2억 명 정도가 이 와치앱을 사용하는데 여러분도 아다시피 와치앱이 지금 15억 명입니다. 그 가입자가.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GDP의 2.8%가 해외 송금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GDP가 2조 6천억으로 전 세계 6위 정도 되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대략 한 728억 불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달 수출액보다 더 많은 금액입니다. 그게 현재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재 와치앱에서 송금을 특히 인도 시장을 겨냥해서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현재 그 페이스북의 생각이라고 하는데요. 한때 페이스북은 그 암호화폐 관련 광고도 금지시켰는데 확실히 시장을 다른 방향에서 보는 전략을 가지고 입장을 확실히 바꿨다는 게 이번에 알게 돼서 세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암호화폐의 가치 또는 상승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톡톡코인 365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